한 주의 ETF 시장을 정리해드립니다. 윤선생 ETF 교실의 윤종입니다. 오늘은 1월 26일부터 2월 2일까지 시장 동향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장 반등 흐름이 이어진 한 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금은 여전히 좀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주 잠시 유입됐던 자금 흐름, 이번 주는 다시금 유출로 전환이 됐습니다. 한 주 동안 약 107억 달러 가량의 자금이 유출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주요 유입 카테고리 좀 살펴보면 국채 그리고 대형주, 해외 대형주에서 자금 유입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어디에서 좀 돈이 빠져나갔나 좀 살펴보면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미국 대형주 카테고리 등에서 자금 유출이 좀 강하게 있었고요. 이 외에도 하이드차라든가 혹은 기술 섹터에서는 자금 유출이 다소 발생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시장은 반등 흐름 이어갔지만 자금은 다소간 빠져나가는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유형별 ETF 등락률 굉장히 좀 녹색으로 좀 찬란하게 좀 물드는 모습 보였었는데 지난 한 주 좀 시장 모습 좀 요약을 해보면 우선은 기술주, 나스닥 100으로 대표되는 기술주와 그리고 사이즈 기준으로는 대형주 위주의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하락할 때도 좀 상대적으로 좀 버티는 모습 보였었고 반등할 때도 좀 더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좀 섹터별로 봐도 기술 섹터가 굉장히 좀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술 섹터 ETF인 XLK가 7%대 상승 보이면서 섹터 내에서도 굉장히 강한 흐름 보였습니다. 네, 다음은 상승률 상위입니다. 천연가스 ETF가 35% 넘게 상승을 하면서 상승률 1위를 차지했습니다. 30%가 넘는 상승은 주간 단위 상승률로는 거의 처음 보는 굉장히 높은 상승률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정학적 이슈, 우크라이나 이슈와 같은 지정학적 이슈와 함께 평균치보다 다시금 추워진 날씨의 영향으로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러시아 ETF라든가 혹은 커뮤니케이션 섹터 ETF가 역시나 좀 강세를 보였었고요. 반대로 하락률 상위는 지난주에 상승률 상위를 차지했던 일종의 지수 인버스 형태의 ETF들이 다수 차지를 했습니다. 변동성 단기 ETF가 20%가량 하락을 했고요. 이 외에도 밀 선물이라든가 혹은 은 실물 ETF가 각각 4%대, 3%대 하락을 보였습니다. 좀 추가적으로 오늘은 2022년 1월달 순매수 상위 ETF들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이제 순매수 상위뿐만 아니라 거래대금, 매수 매도 금액을 합산한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중에서 ETF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까지도 좀 정리를 해봤었는데요. 이 자료들 정리하면서 좀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확실히 좀 상승에 투자를 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떤 지수형 혹은 지수 레버리지형 이 굉장히 다수를 좀 차지를 하고 있었고요. 인버스형의 경우에는 지수의 역방향에 베팅하는 인버스의 경우에는 순매수 상위에서는 한 종목 그리고 거래대금 상위에서는 두 종목밖에 없을 정도로 비중이 굉장히 낮은 편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좀 특징을 좀 꼽아보자면 테마형 ETF의 비중이 좀 굉장히 줄어들었다. 특히나 이번에 순매수 상위 ETF 25종목 가운데 좀 테마형으로 분류할 수 있을 만한 게 좀 한 종목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국내 투자자들은 이제 해외 쪽 투자를 함에 있어서 지수형 그리고 지수 레버리지형 위주로 좀 투자를 하고 있다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개별 종목 조금 살펴보면 나스닥 100 3배짜리 ETF인 TQQQ가 1위를 좀 차지를 했어요. 2위로는 이제 반도체 3배짜리 ETF죠. SOXL ETF가 4억 달러 가량의 자금이 유입이 됐습니다. 좀 전체적으로 리스트를 좀 살펴보면 SPY 그리고 IVV 그리고 VO와 같은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도 좀 자금이 유입이 됐고요. 좀 계속해서 좀 살펴보면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QQQ 그리고 반도체 섹터에 투자하는 SOXX 같은 ETF에도 자금이 좀 유입이 됐습니다. 좀 배당형으로 좀 분류될 만한 게 QRD와 같은 ETF 그리고 인버스형은 SQQQ 한 종목에만 좀 자금 유입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SQQQ는 나스닥 100 인버스 3배짜리 ETF입니다.
물론 이제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레버리지형 ETF들 같은 경우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다만 좀 리스크한 부분들이 좀 굉장히 높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좀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라는 점 다시 한번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사면 배당받는 종목들입니다. 에너지 대표주인 엑슨모빌이 다음 주에 배당나기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이외에도 이제 스타벅스도 다음 주에 배당나기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약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당 증액이 좀 줄줄이 예정이 되어 있어요. 일라일리 그리고 암젠이 각각 15%, 10%대의 이제 배당 성장이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배당 성장이라는 거는 이제 직전 분기 대비해서 이제 배당금을 늘리는 것을 좀 의미를 하고요. 역시나 이제 지속적으로 배당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배당 증액 역시도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런 이제 배당 받는 종목들, 특히나 이런 변동성 큰 상황에서 이런 배당 받는 종목들 역시도 관심 가져보는 거 좋겠다라는 것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죠. 특히나 이제 실적 시즌이 겹치다 보니까 개별 종목의 변동성이 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방송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오늘자 기준으로 오늘 새벽에는 아마존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급등을 했었고요. 전일 시장은 이제 페이스북, 메타 플랫폼이 역시나 실적 발표를 하면서 급락을 했었죠. 이렇게 이제 개별 종목의 급등락이 커지는 구간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ETF를 통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변동성이 낮은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이번 주 윤 선생 ETF 교실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윤 선생이었습니다.